정말로 자연 상태로 있었던 땅에 아무 규제도 안 주면 난개발의 위험성에 노출이 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전까지 임야, 산 이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임야를 허가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통해서 집을 짓는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도로나 철도, 여건에 따라서 어떤 활용성, 그다음에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도시가 형성이 될 때 이 땅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들이 처음부터 땅값이 비쌌을까요? 아니겠죠. 왜? 다 논이고 밭이고 산이고 그리고 묘도 많죠.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뭐가 들어갈 거다 얘기들이 나오면 그 주변 땅값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상기 신도시다, 산업단지다, 택지지구다, 아니면 용구단지다 해서 확정 발표를 해주죠. 그러면 땅값들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 논이나 밭이나 묘, 그 다음에 산으로 되어 있었던 땅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가 나고 철도가 나고 그리고 용구시설, 산업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 지인들 정말 저기 다 판자촌이고 산이고 논이고 밭이었어. 야 근데 그 판교 봐봐라. 이렇게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때 나도 땅을 좀 사놓을 거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못 샀잖아요. 왜 못 샀어요? 아니 저 땅에 송전탑 지나가, 산이야, 도로도 없어, 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농사 질 것도 아닌데 논밭 사서 뭐해. 이런 과정 속에 나는 지나갔고 누군가는 저런 게 들어온다 하더라 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번 거죠. 억울하죠. 근데 못 했잖아요. 그걸 어찌하겠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유한시티와 동행하신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저렴하게 사서 이 가치 상승이 됐을 때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사고 싶어 합니다. 투자라는 거는 내가 마음에 드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땅을 3년,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주변 변화로 해서 사고 싶어지는 땅을 사는 게 투자의 매력이죠. 그러면 정말 좋은 땅, 이미 개발된 땅이 쌀까요? 누구나 다 원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보기 힘든 땅은 보기 어려워. 정말 보기 싫어요. 그 내 마음을 정리를 해서 샀어요. 그 위험 부담성을 시간이 지나서 투자 수익으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내가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땅이 있어요. 그게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공식적인 서류상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거지만 서류상에는 그린벨트라는 게 없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이것도 모르면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1970년대부터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그린벨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냐면 2000년대 들어서. 그 전까지는 해제가 안 되다가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7, 80년대 규제 사항이 지금에 와서도 끝까지 모든 전 지역을 그린벨트로 규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개발 제한구역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는 거죠. 정부 여당은 서울 집값 가장 큰 관심사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공식 논란 검토하기로 끝에 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집지을 정성진 부지 마련을 위해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제가 되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린벨트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은 땅값이 쌀 거예요. 근데 그게 해제되면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린벨트도 해제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일반인들도 그린벨트에 땅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는 아무 행위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이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환경 훼손을 안 하는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수소 자동차 많이 만들죠. 그래서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도 그린벨트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린벨트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머리 아프잖아요. 투자 목적일 때는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나한테 수익이 오는 거죠. 수천만 평이 다 그린벨트로 돼 있었던 지역에 100만 평, 200만 평이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 연구단지,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면서 그린벨트가 그 일대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 집가 상승은 당연히 일어나죠. 이런 부분을 제가 쉽게 하나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왜 미성년자한테 술 팔지 말아라, 담배 팔지 말아라 규제 많죠. 그 규제는 어린 아이들한테 규제를 두지 않으면 탈선을 할 위험이 되게 높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자연 상태로 있었던 땅에 아무 규제도 안 주면 난개발의 위험성에 노출이 되죠.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 같이 땅도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에 꽁꽁 묶였던 지역들이 하나씩 하나씩 규제가 사라지면서 엄청난 집가 상승을 이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투자는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서 시간이 지나서 집가 상승이 이루어져서 차액의 수익을 내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되던 게 안 될 수도 있고요. 절대적으로 안 됐던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저희 유한시티와 꾸준히 하나하나 가다 보면 그 틈새를 우리는 얼마나 잘 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투자 수익을 우리도 창출할 수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오늘 그린벨트 얘기했으니까 정말로 그린벨트가 저기 한라산만큼 높은지 묘로 가득한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자 이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